네, 이어서 한양대병원에서 생긴 일, 병원 내 따돌림에 대해서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 변호사의 뉴스와법입니다. 이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제 앞서 리포트에서 좀 이제 사건에 대한 뭐 개요나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한양대 측의 입장은 지금 어떻습니까? 네, 지금 그 한양대 병원과 그다음에 이제 피고들을 대리하고 있는 법률 대리인이 이제 밝힌 입장에 따르면 이제 이렇게 한양대 병원 교수들 방에서 이렇게 직장 내 따돌림이 성립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네. 이제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예컨대 뭐 이제 대학병원 지금 의사들인데 이 의사들이 다들 전문가들이고 뭐 예를 들어서 산부인과와 일반 외과 같은 경우 뭐 진료 영역이 다르다. 이렇게 진료 영역이 서로 다른 그런 의료진들 사이에 따돌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라는 이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사건에서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원고인 그 의사 입장에서는 그 병원에서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불이익 처분을 한 그 이유가 결국은 어떤 진료를 제대로 못해서 진료 실적이 저조했고 그러한 것들을 수차례 이제 개선을 할 것을 병원 측에서 이야기를 했고 기회를 줬는데 이게 지금 시정되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병원 측의 입장은 그런 것인 것 같아요. 이게 따돌리려고 어떤 진료 실적을 못 올리게 중간에서 뭐 환자를 가로챘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병원의 어떤 그런 협진, 진료 체계상 어떤 합리적인 이유에 따라서 배정을 그렇게 한 것이지 원고를 어떤 부당하게 차별을 하거나 따돌리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다. 좀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재판이 좀 진행 중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게 그렇다면 쟁점은 뭐가 될까요? 네, 쟁점은 정말 이거 같아요. 결국은 그 한양대 병원에서 따돌림이 있었는지, 그다음에 그 따돌림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구체화되었냐면 그 이제 소송 기록상 그 원고 측의 어떤 소장 서면에 나타난 것을 보면 이제 원고가 그 그 외과 전문의인데 이게 보면 저도 이제 뭐 이 분야의 이렇게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그 내용을 좀 보면 원고가 견관절과 주관절 부위의 어떤 전문가인가 봐요. 그런데 이제 피고, 그 한양대 병원도 이제 피고지만 그 피고 중에는 이 원고가 소속되어 있던 정형외과 과장이 있어요. 이 과장이 중간에 일종의 좀 잘못된 어떤 행태를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원래대로 정상적으로라면 이렇게 이제 응급실이나 이런 쪽에 이제 진료를 받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러한 진료들 이제 그 환자들을 처음에 접하는 사람들이 전공의들인데 전공의들이 그 환자의 상태를 체크를 한 다음에 어떤 전문의한테 이제 이 환자를 보낼지 판단을 해서 이제 어떤 전문의가 이 환자의 치료를 담당하게 될지를 좀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지금 원고 측의 주장에 따르면 이거예요. 그 피고들 중에 한 명인 그 외과 과장이 원래대로라고 하면 자신한테 배정될 환자들을 중간에 가로채서 그 외과 과장이 본인이 직접 진료를 하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원고 입장에서는 원래대로라고 하면 자기한테 배정되었을 그런 환자들이 계속 줄어들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이제 환자들이 줄어들게 해놓고 결과적으로 진료 실적이 이제 부진하다라는 이유로 자신을 그런 이제 진료에서 배제했다. 이것이 결국은 이제 부당한 따돌림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인데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밝히기 위해서 제가 봤을 때 어떤 사실관계, 증거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환자의 어떤 그런 배정과 관련된 어떤 그런 전공의들 그다음에 전문의들에 대한 증인 신문, 그다음에 그 한양대 병원 내부의 어떤 규정 이런 것들을 아주 중점적으로 들여다봐서 지금 원고 측이 주장하는 이러한 부당한 어떤 따돌림, 진료에서의 차별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쟁점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볼 것은 지금 소장상으로는 어쨌든 위자료 청구만 하고 있어요. 그 피고들에 대해서
이제 뭐 3억 원에서 2억 원, 뭐 이 정도의 이제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최종적으로 청구하는 금액은 아닐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 통상 이제 손해배상 소송 같은 경우는 어떤 피고의 불법행위 또는 뭔가 채무불이행.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소송이기 때문에 이러한 피고 한양대 병원이 원고를 부당하게 따돌리고 진료 기회를 박탈함으로 인해서 원고가 입은 손해가 과연 얼마인가? 이제 적극 손해. 그다음에 뭐 소극손해, 적극손해 같은 경우는 어떠한 이런 불법행위 때문에 이제 원고가 지출한 어떤 손해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정신과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뭐 발생한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그러한 어떤 손해의 산정이 또 중요한 어떤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어쨌든 이 사안이 사실 뭐 통상적으로 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거라고 보시나요? 만약에 원고 측에서 주장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입증된다면 일정 부분 손해배상의 이제 판결이 나올 수도 있죠.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원고 측의 주장이 하는 것을 조금 내용을 좀 더 보면 이런 내용도 있어요. 이제 환자들이 그 원고 특정 의사를 콕 집어서 나는 이 의사 선생님한테 진료를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환자들이 요청을 하는 경우에도 진료를 못 받게 했다. 뭐 이런 것들은 너무 만약에 이게 증명 가능하다고 하면 그러한 환자들을 진료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실제로 원고가 그 연봉이 뭐 삭감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삭감된 이제 연봉과 이러한 어떤 따돌림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그러한 금전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하게끔 그렇게 판결이 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런 이제 이런 내용도 있어요. 외과 과장이 본인의 어떤 그런 진료 기회를 박탈을 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수차례 이제 병원 측에 어떤 시정 요구를 했죠. 지금 외과 과장이 이러한 문제 자신에 대한 부당한 따돌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시정 요구를 했는데 병원 측에서 이러한 것들을 알고도 그것을 시정하지 않고 오히려 원고에 대해서 불이익 처분을 한 것은 결국은 이들 모두가 다 연대해서 책임을 질 의무가 있다. 이런 법리적인 어떤 결론이 도출되는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네. 좀 이번 상황 종합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거는 참 그 실체적 진실이 뭔지 저도 좀 궁금해요. 이제 원고 측에서는 부당한 따돌림이다. 피고 측에서는 원래 프로세스대로 한 거고 오히려 원고가 어떤 직무상의 어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환자 수도 저하되고 진료 실적이 떨어진 것이다. 이러한 이제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진짜 진실은 무엇이냐 이러한 점에 어떤 이제 재판에 초점이 맞춰질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소송의 좀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고 만약에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게 결국은 직장 내 따돌림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좀 하루빨리 이러한 점이 시정이 돼야 되고 좀 이런 대학병원의 어떤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주무관청도 이러한 일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재발하지 않게끔 좀 감독을 해야 될 것이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제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주년이기도 했는데요. 이게 정말 원고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에 대한 책임은 좀 져야 할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